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이틀째 일단 뭐 나쁘지는 않은 최악의 경우는 아닌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긴 했어요. 네, 뭐 소폭 상승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자가 끼어 있기 때문에 다른 HLB 그룹주와는 좀 색다른 접근 방법이 이제 필요할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생명과학 측에서 증자를 결국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발행가를 좀 높여서 증자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주가 관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건에 관련된 뭐 기사건이 엊그제 이제 실린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는 뭐 주가 관리를 한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정도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생명과학 측의 입장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HLB 본주 자체가 역시 반전을 좀 해줘야 생명과학도 좀 탄력을 강하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는 증자로 인해서 주가 관리가 만약에 생명과학 측에서 한다고 한다면 이 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겠죠. 기본은 그겁니다. 하지만 뭐 HLB 상황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생명과학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우리가 그 기사 하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요게 이제 5월 20일 날 오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만은 HSLB 생명과학에서는 1,300억 유증을 예상대로 한다. 그리고 한투와 KB가 실권주 부담이 커진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실권주가 나타났을 경우, 그러니까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실권을 하고 이제 청약 금액을 안 넣었을 때는 한투하고 KB가 그걸 이제 인수하게 돼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생명과학 측에서는 어쨌거나 증자는 증자대로 이제 돈은 들어옵니다. 그죠? 네, 돈은 들어오죠. 하지만 우리가 1차 발행가 나왔었고 2차 발행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만일 주가가 막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금액은 결국 최종 발행가가 낮아지게 되니까 유증 금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최대 주주 자체도 뭐 절반만 청약한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거치겠어요. 증자한다고 해서. 그죠? 물론 증자 자체는 뭐 예정대로 이제 그 배정 주식수 자체는 일단 늘어나겠지만 예정된 그 발행 수만큼 늘어나겠지만 유증 금액 자체는 뚝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증 금액을 원 상태로 받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태고 여하튼 한투나 KB 입장에서는 최종 발행가가 이제 싸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실권주를 인수를 했다가 이거를 단기적으로 또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뭐 부담이 있을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현재는 HLB 생명과학 측의 입장에서의 그 증자는 예정대로 진행은 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투나 KB증권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HLB의 상황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HLB와 관련해서 22일은 항서 회장이 이제 방한을 하죠, 여러분. 항서 회장이 방한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중국 제약사 그 항서제약에서 22일 날 입국을 해서 이때 FDA 답변서를 들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서가 일단 받은 CMC 건에 대한 문건을 좀 더 정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돌파구가 좀 풀려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CMC 부분하고 그리고 FDA의 답변 이런 건이죠. 그리고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기는 해요. 뭐 이를테면 31일 날 항서제약이 최종 그 승인 여부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5월 31일이. 근데 FDA의 절차상 좀 오류가 있어서 EIR을
5월 31일에 받아야 하는데 CRL을 먼저 잘못 발송이 돼서 결국 중요한 거는 5월 31일에 EIR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막 이런 놔두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그런가 보다 정도 넘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하튼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HLB가 잘 풀리면 되는데 22일 날 항서제약의 방문 여기서 CMC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여기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진 회장이 이 건을 보고 뭔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국에 나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항서제약이 FDA에 보낸 문서에 대한 답변이 FDA 측으로부터 다시 항서제약으로 이제 옵니다. 요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HLB 측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소상히 얘기를 하고 해명을 좀 했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많이 거쳐지고 있는 그런 상태 같고요. 불신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래도 반전 신호가 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나아진 환경이라는 거죠. 어제 상황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수급 흐름을 좀 보면 외인들은 팔고 개인은 사고 그런 패턴이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매수 주체가 들락날락하면서 혼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주체로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좀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를 했던 창구 중에 JP 모건 그리고 신한금투 이런 쪽이 이제 주로 매도를 했죠. 근데 사실 그 전날 흐름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JP 모건은 어제 샀다가 오늘 파는 매매 그리고 신한금투도 어제 샀다 오늘 파는 매매 이런 식으로 외인도 좀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매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주체가 좀 혼조가 돼 있기 때문에 창구 동향이나 주체 동향을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단타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큰 줄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HLB와 항서제약 간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FDA의 항서제약의 그 문의에 대한 답변 이 내용이 아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점검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하튼 생명과학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V자로 반전하는 1번 패턴은 나오기가 당연히 어려운 것이고 이 갭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해서 여기까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중간 지점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반전이 나오는 그 2번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좀 더 밀리는 3번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상 제가 볼 때는 1번 패턴이나 이 3번 패턴은 좀 나오기는 좀 힘들고 되게 1번이나 2번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증자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이 1번이냐 2번이냐의 패턴을 판단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한번 떨고 왔다가 다시 밑에서 잡고 뭐 이런 패턴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별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몇 가지 중요한 건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건에 대한 좀 빠른 정보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HA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꼭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대박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매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요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2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2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